31번입니다. 31번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바로 유동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유동화 이런 말이 나오면은 현금화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그 현금을 만드는데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ABS라고 하고요. 우리 앞에서 문제로 봤던 모기지 대출 채권, 바로 모기지 대출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장기로 대출해준 대출 채권을 모기지 대출 채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금자리 론에 해당되는 대출 채권이에요. 바로 이 모기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을 MBS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화에 관련된 상품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ABS가 있고 MBS가 있다. 자, 그런데 ABS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고, 그 다음에 MBS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주택금융공사법이에요. 기억합니다. 뒤에 지문에서 한번 넣어봤는데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고 MBS는 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ABS는 자산을 유동화한다. 일반 대출 채권이에요. 그런데 MBS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기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 ABS와 MBS는 이해할 때 이렇게 ABS 안에 MBS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ABS에 관련된 근거 법령이 자산 유동화고요. 그런데 이 자산을 유동화할 때 ABS로 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고, 그런데 또 하나 그 자산을 유동하는 방법 중에 A, B, CP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CP는 기업 어음으로 해갖고 단기에 요즘에 석 달짜리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파는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C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AB, CP 형태, ABS가 있는데, 바로 이런 유동화를 하려고 한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일정한 절차를 제가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설,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등, 발, 이렇게 설신등발이다. 말하자면 유동화를 위해서는 유동화 전문 회사, 이 유동화 전문 회사를 SPC라고 해요. 유동화를 위한 회사를 말하는데, 바로 유동화 전문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요. 이 설은 설립입니다. 그러니 유동화 전문 회사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동화 전문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33회를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 올해 7월 11일부로 많이 전면적인 개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해당되는 2024년 1월 12일부로 새로 법령이 개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이 34회 때는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개정된 법령에서는 유동화 전문 회사를 지금까지는 유한회사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참고로 기억하시고, 아직까지는 유한회사지만은 내년부터는 주식회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바로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의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전문회사의 법에 근거를 둔다면은 AB, CP는요, 상법에 근거를 두고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CP가 기업 어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유동화를 위한 자산, 그 현금화를 위한 자산이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이게 자산이죠. 좀 요즘에 유동화를 위한 A, B, CP로 많이 나타나는 게 PF 대출에서 우리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 그러면은 다리 이런 뜻이거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전 단계로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살 때 들어간 돈을 우리가 뭐냐면 A, B, CP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예, 바로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자산에 대해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받습니다. 우리 들어봤습니까?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피치, S&P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신용평가회사가 3개가 있어요. 참고로 한신평, 그 다음에 한국신용평가, 한기평,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에 반드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신용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용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에다 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자산을 유동화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A, B, CP가 있고 ABS인데 CP는요, 상법에 근거를 두고 유동화 회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 SPC 회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CP를 발행할 때는 비등록 유동화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BS는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15일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등록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해서 말하자면 CP를 할 때는 비등록으로 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CP는 비등록이니까 이 말도 틀렸다는 거죠. 기업 어음은 비등록 유동하다. 이 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ABS만 등록을 한다. 그리고 나서 발행을 하는데 ABS는요, 어떻게 발행하느냐? 회수지 이렇게 하나 기억해 보세요. 회사채, 그 다음에 수익증권, 그 다음에 지분증권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다시요, 발행을 할 때 ABS는 회사채, 그 다음에 수익증권, 그리고 지분증권 형태로 발행을 한다. 물론 CP를 발행할 때는요, 기업 어음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요, 정리를 해본다면은 유동화 그러면은 현금화다. 근데 현금을 할 때 ABS는 자산 유동에 관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현금화를 한다. 그런데 AB, CP는 상법에 근거를 두고 유동화를 한다. 회사를 설립한다. 그런데 이 유동화를 할 때는 4단계를 거치는데 설진등발이다. 회사를 설립을 하고 신용평가를 거쳐서 유동화 자산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데 ABS는 등록 유동화지만 AB, CP는 미등록 유동화다. 그리고 발행을 할 때 ABS는 뭘로 한다? 휴수지, 회사채, 수익증권, 지분증권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물론 CP는 기업 어음 형태로 발행을 한다. 이런 정도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전문 영역에 들어가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34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되는 경향이 좀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번에 1번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요. 이제 신용평가를 통해 갖고 말하자면 유동화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말하자면 이제 그 대출 채권이라든가 자산 갖고 있는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 회사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 양도를 할 때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도를 해놓고는 거짓 양도를 막기 위해서 그 양도한 다음에 나 그거 다시 달라라고 반환 청구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인데 지금까지는 유한회사지만 내년부터는 주식회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법이 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번이 틀렸는데 자 등록을 하는 것은 ABS다. CP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등록하는 장소가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다. 자 유동화의 절차는 설신등발이다. 설립, 그 다음에 신용평가, 등록, 그 다음에 발행, 설신등발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나중에 유동화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1번의 정답은 5번이었겠네요. 자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ABS는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하자고요. 예. 그런데 3번에 해당되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 기억합니다.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예. 그런데 ABS가 있고 ABCP가 있다. ABS와 ABCP를 발행할 때는 설신등발이다. 설립을 하고 신용평가를 거쳐서 등록을 하고 발행을 한다. 설신등발이다. 근데 설립을 할 때 ABS는 아까 유동화 전문회사는 법에 유동화에 관한 법이고 CP는 상법이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를 받는데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는데 ABS는 등록이지만 CP는 미등록 유동화 자산이다. 그리고 발행을 할 때 ABS는 회수지다. 회사채, 수익증권, 지분증권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거죠. 자, 2번 지분투자, 조인트벤처와 리처 등이 있다. 리츠, 예,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우리 지분 그러면 배당 주는 거죠. 우리 기억납니까? 조인트벤처하고 신디케이트 했을 때 투자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 때 다수의 투자자와 그 다음에 소액 금액을 이제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고액으로 소수를로 결합을 하는 게 조인트벤처. 이렇게 하고 조인트벤처는 합작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지분형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 지난번에 자위기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리츠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배당을 주는 거니까 지분형이다. 2번 맞고요.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개발 신탁. 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개발을 목적으로 맡기는 걸 개발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탁 그러면은 맡긴다. 맡길 때 네 가지가 있어요. 관리를 맡기면 관리 신탁, 처분을 맡기면 처분 신탁, 개발을 맡기면은 토지 신탁 내지는 개발 신탁, 그리고 담보 목적으로 들어가는 걸 담보 신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맡기면은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관리한다 하면 틀리고 누가 관리합니까?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X. 5번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프로젝트 금융인데 비소구죠? 제가 비소구 그러면 신피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신탁금융과 PF다. 신탁금융이라는 것은 신탁을 하면은 맡기는데 맡겼다는 증서가 수익증권이고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신탁금융. 그 다음에 PF 프로젝트를 담보로 사업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PF인데 이 두 개는 그 담보물에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한테 달라고 못한다. 비소구 내지는 제한적 소구 이렇게 하는 거고 신피 기억합니다. 맞는 것.
6번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 그런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때에 그 대출해줄 금융기관이 프로젝트가 문제가 되면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럼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예, 이거 맞다. 그 다음에 7번.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가 빌리더라도 사업주 이름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 PF 회사 이름으로 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X 표시되지 않는다. 제가 부의금융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장부 밖의 금융이다. 대출이다. 장부를 따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고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7번은 X. 8번, 9번, 10번은요. PF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SOC 사업을 합니다.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을 할 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SOC 사업의 주체는 국가지만은 그 자금을 민간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건설을 했어요. 이거 글자 맞추기로요. 건설 그러면 B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오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이런 말이 나오면 T입니다. 그래서 연습합니다. B 그러면 건설 내지는 준공 이런 말이 나오죠. O 그러면 운영 내지는 수익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전 내지는 귀속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T다 해갖고 이 8번의 형태는 B, O, T 해야 되겠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예, 이거 글자 맞추는 연습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잘 나오는 문제니까는요. 기억합니다. 자, 9번.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했어요. 이게 B입니다. B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이게 소유권 own, 운영권 operate 해갖고 B, O, O 합니다. 이거 별도로 기억하고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을 BOO 9번 맞습니다. 자, 10번.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 그러면 B죠. 건설 B. 그리고 임대 그러면 L 하자는 거예요. 임대 그러면 L 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 그러면 T죠. 그러니 BLT니까 순서가 틀렸죠. BTO가 아니고 BLT다 해갖고 10번도 X인데 8번과 그 다음에 9번 10번은 건설 그러면 B 그리고 준공 그래도 B 그 다음에 O 그럼 운영 아니면 수익 O 그 다음에 T 귀속 이전 또 L 그러면 임대 아니면 임차 이렇게 기억하셔서 앞에 있는 기본 강좌의 정리를 보시길 바라고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융에 관련된 ABS의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